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판결문을 통해서 실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년 전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조선족 마작방 살인사건입니다. 자, 잭나이프로요 사람을 찌르고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다가 또다시 격분해서 얼굴, 목, 등, 어깨 37번 찔러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전이 있어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 가해자는 한 명인데요. 50대 조선족입니다. 피해자는 3명입니다. 조선족이 2명, 한족이 1명이거든요. 자, 어떤 피해자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42살 여성인데 이 가해자, 이 피고인의 연인입니다. 그런데 이 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3살 연하죠. 39살 남성인데 조선족이에요. 이 연인의 내연남입니다. 결국 복잡한 관계가 연상이 되죠. 어떤 관계인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족이에요. 44세의 한족 여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경쟁 마작방 사장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건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살인 미수, 살인 예비,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까지 있습니다. 자, 밀항을 했단 얘기죠. 자, 그런데 밀항 때문에 여기서 처벌받은 건 아닙니다. 자, 이 남자 조선족이잖아요. 중국에 있다가 2002년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머물다가 2016년에 출국을 해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도 들어오고 5월에도 들어오는데 재외동포 아직 비자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붙어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마작방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가? 이거는 경쟁 마작방 업자와의 갈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은요 끔찍하기도 하고 참 좀 무섭고 좀 당황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좀 떠올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황해라는 게 있는데 뭐 살인사건, 칼, 뭐 이런 것들, 뭐 치정관계 등을 보면은 연상이 되죠. 이런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 그런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범죄도시라는 영화도 좀 떠오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영화들이 이 판결문을 보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뭐, 현실은 굉장히 끔찍하지만요. 자, 첫 번째 피해자, 42살 연인인데요. 2017년 9월부터 이 남자가 운영하던 마작방에 드나듭니다. 손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친해지게 된 겁니다. 결국 2019년 11월 초부터 함께 술 마시다가 연인이 되고 그때부터 함께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남자가 등장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39살 조선족 남성. 이 연인의 내연남인데요. 어떻게 됐냐면 이 마작방에 또 손님으로 왔다가 남자가 손님으로 왔다가 이 주인의 연인과 또 만나게 돼서 친해지고 술 마시고 이제 내연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런 칼부림이 난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2년 2월 초순, 그러니까 이 사건 살인사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한 보름 전이에요. 이때 이 남자의 집이 마작방 근처에 있었어요. 이 내연남.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동거녀가 없으니까 찾아간 겁니다. 그 집으로. 낌새를 챘던 거죠. 그런데 갔는데 놀랍게도 자기 동거녀가 그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하의를 벗고, 하의를 탈의하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이 남자가 피고인이 발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이 마작방 주인, 경쟁 마작방 사장입니다. 44살인데 한족이에요. 그냥 경쟁자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이 남자의 마작방의 기계에 부서져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 거다라고 단정을 하고 자기 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때렸어요, 이 여자를.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거든요. 이게 유죄 판결 확정되니까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된 겁니다. 결국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신세한탄을 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범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살인이고요. 첫 번째 피해자는 이 피고인의 동거녀였죠. 2022년 2월 22일 20시 20분경에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자 정리해라. 나랑 계속 같이 지내자. 왜 그러냐. 돌아와라. 라고 남자가 이 여자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나 저 남자하고 살 거야. 너 가. 그리고 너 불법 체류자잖아, 지금. 저 남자한테, 내가 새로 생긴 남자한테 말해가지고, 너 신고해서 붙잡아가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격분을 한 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잭나이프, 이걸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이게 길이가 20.5cm고요. 칼날 길이만 9.5cm인 잭나이프. 이게 영화에 나오는, 이걸 왜 가지고 있어 도대체, 잭나이프를. 가지고 있던 잭나이프를 가지고 휘둘러가지고, 이 여자가 이걸 막다가 손등에 이게 스쳤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남자가 이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피가 나니까 이 여자가 수건으로 이제 피를 막게 지혈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남자가 자기가 찔러놓고 휘둘러가지고 도와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놀라서 지혈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뭐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둘이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잘 받고요. 9시 반쯤에 다시 둘이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잭나이프 이걸 왜 갖고 있으며, 이거를 왜 휘둘렀으며, 그리고 피가 나서 지혈하는데 놀랐다고 해가지고 왜 이거를 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을 일부러 찌른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어떤 얘기냐?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는 저 남자 정리해라. 나랑 살자. 왜 그러냐. 돌아와라.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여자는 계속해서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너 앞으로 내 옆에 오지 마. 이천을 떠나라. 안 그러면 경찰에 불법 체류자 신고한다. 라고 말을 하고 더 자극을 하니까 이 남자가 이제는 참지 못합니다. 격분해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리고 크로스백 가방에 넣어놨던 잭나이프를 또 꺼내요. 그걸 꺼낸 다음에 37번 찌릅니다. 얼굴, 목, 등, 어깨 이쪽을, 머리 부위를 37번 찔러서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죽은 동거녀를 옷으로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냥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살인죄고요. 자, 두 번째는 살인 예비입니다. 살인 예비죄의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그 남자입니다. 자신의 여자의 새로운 연인인 거죠. 이렇게 여자를 죽인 다음에 곧바로 내 연남도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고요. 잭나이프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방에 가가지고 식칼을 챙깁니다. 식칼이 길이가 33.5cm, 칼날 길이만 20.5, 굉장히 큰 식칼을 역시 크로스백에 넣어가지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작방으로 갑니다. 마작방이 자기 집하고 7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마작방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 남자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왜냐? 그 마작방에서 사장을 돕는 자신의 애인을 보기 위해서라도 마작을 하러 오는 거예요. 마작도 하고 애인도 만나고 하는 거죠. 이 마작방에 왔어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마작방 왔다가 가는 것까지 갈 때 공격을 해야 되니까 한참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에 이 남자가 왔다가 새벽 1시쯤에 나갔거든요. 이걸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이 남자의 집이 있어요. 다 가까이 살아요. 네, 밀집해 삽니다. 여기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는 말도 안 합니다. 전혀 내색도 안 하고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 살해할 기회를 이제 엿본 거죠. 자, 그런데 포기합니다. 실행에 착수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인 예비만 한 겁니다. 근데 살인은 예비도 이제 범죄니까 처벌을 받게 된 건데, 그럼 왜 포기했느냐? 못 죽일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왜? 술에 취해서? 또 뭐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약해져서? 절대 아니고요. 덩치가 너무 커. 이 피고인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야, 아무리 내가 식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들은 언제 어디서 칼을 꺼낼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남자도, 젊은 남자도 보호를 하기 위한 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칼을 잘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덩치도 크고 젊고 이거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는 여기 보류하고 일단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다른 사람 죽이러 가자라고 나옵니다. 살인 예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누구를 죽이러 갔냐? 경쟁 마작방 업자를 죽이러 갑니다. 왜냐? 나를 불법 체류자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내 여자한테 이렇게 협박당하고 버림당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신세 한탄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보복하고 복수하러 갑니다. 전형적으로 이 피고인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비겁하죠. 네, 제압하고 이길 만한 여자들은 공격을 하고 덩치 크고 젊은 남자는 무서워가지고 시행도 못하는 이런 것들. 참. 이렇게 앙심을 품어오던 사람을 죽이러 먼저 갑니다. 그리고서 10칼 들어있는 크로스백 그거 메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집 주변을 막 배회합니다. 이거 언제 죽여야 되나 하다가. 그리고 전화를 걸어요. 전화 거는데 이때 누구 명의의 전화냐? 이제 불법 체류자니까 전화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살해한 자신의 동거녀 명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개통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건 다음에 나 마작하고 싶다. 마작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붙여줘. 라고 말하니까 지금 손님 없고 나는 내일 아침 새벽에 5시 반쯤에 일하러 가. 라고 하니까 그때 사람 불러줄게. 그때도 마작을 하나 봐요. 새벽 5시 반에도. 네, 밤을 새고 하는 건가? 그때 마작하러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마작방을 잘 몰라서요. 네, 영화에서만 봤지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여관에 투숙하고 있었어요. 이게 날짜가 아까 2가지 있잖아요. 자기 동거녀 살해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자기 동거녀의 새로운 연인 살인 예비까지 한 거, 그게 2월 22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관에서 묵으면서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3, 4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월 25일 저녁쯤에 이제 살해할 기회를 이제 엿보고 통화까지 한 건데, 날이 바뀌고 2월 26일 새벽 5시 50분에 그때 출근하러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쳐가지고 이름을 부른 거죠. 그랬더니 맞냐?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다가가서 찌릅니다. 미리 준비한 식칼을 가지고 찔렀는데 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어요. 네, 아주 정말 초인적인 그런 힘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처 입고 도주하니까 따라가가지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에 어깨, 뒷목, 팔 7번 찔러 살해합니다. 살해한 게 아니죠. 7번 찔러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인근에 행인 2명이 이 남자를 제지했어요. 하늘이 도운 거죠. 그래서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고요.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동맥이 파열되고요. 네, 여러 곳에 열상을 입고 또 척골, 신경, 파열에 여러 가지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날 2월 26일 아침이잖아요. 새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도망갔는데 도주의 어떤 의지가 강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묵었던 그냥 여관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신고받고 경찰이 따라가가지고 그날 아침 10시 반경에 이 여관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하다 보니까 뭐야 4일 전에 사람을 죽였어? 확인이 되고 그때서야 사체가 수습됐습니다. 꽤 부패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연남을 또 이제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살인 예비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중요한 건 형량이죠. 형량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자, 1심 징역 30년입니다. 30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37번 찔렀으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봐서 징역 30년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엄한 처벌을 해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고 동거녀에 대한 살인은 다툼 중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다 항소했습니다. 즉 검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 구형했거든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30년은. 아니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계속 죽이려고 했고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이거 뭐 손해배상 생각도 없고 유족들에게 뭐 연락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징역 30년도 너무 약하고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라고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그리고 이 피고인도 항소했어요. 30년이요? 너무 무겁습니다. 낮게 약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양측이 형량 가지고 항소한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 1심 징역 30년 판결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형량이 올라갑니다. 이제 검사가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심과 2심의 어떤 형량 관련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항소심의 이유, 항소심의 양형 이유를 보면은요. 동거녀에 대한 살인 잭나이프로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뭐 얼굴, 목, 등 이런 데잖아요. 자, 그리고 37번이나 찔렀습니다. 그 범행수법이 잔혹해요. 첫 번째,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살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공격했다. 자, 물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병원 갔다 왔잖아요. 병원을 왜 갔습니까? 손을 찔려서 갔어요. 손등을. 가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병원 가서. 이거는 방어를 못한다는 상황이에요.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죠. 게다가 단 둘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잭나이프로 공격을 하면 못 막죠. 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양형 요소가 또 이제 하나가 체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끔찍한 공격을 거듭당한 다음에 이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은 후 사망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옷으로 덮고 그냥 두고 떠났어요. 며칠 후에야 수습됐거든요.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유족들에게 범한 또 하나의 잘못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동거녀의 새로운 남자에 대한 살인 예비죄, 이거를 보면은 계획적입니다. 몰래 식칼 가지고 몰래 엿보다가 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인 거잖아요. 네,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경쟁 마작방 사장에 대한 살인 미수 보면은요, 이거 동기가 안 좋습니다. 비난 동기 살인입니다. 왜냐? 자기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불법 체류자 됐다. 근데 그 신고를 왜 했습니까? 누명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때렸잖아요, 가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앙심을 품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비난 동기 살인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기도 하죠. 여관방에 있으면서 언제 나오는지 정보를 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식칼을 썼고요. 어깨 뒷목을 7번이나 찔렀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범행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주변 행인 2명이 말린 거예요. 주변 행인이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주변 행인이 그냥 못 본 척 갔다? 또는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 나오기까지도 이 피해자는요, 오른손에 운동 지장, 그리고 군 위축, 이런 증상이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당한 후에 노상에 다니는 게 두렵다. 악몽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엄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요. 또 거듭된 범행을 저질렀고 3일의 간격은 있지만 결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다. 게다가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나오면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유사범행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물론 50대이기 때문에 30년 살고 나면 80대가 돼요. 하지만 가석방도 있는 것이고 뭐 가명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30년은 너무 약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너무 약하다는 게 인정이 돼서 징역 3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확정됐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족과 한족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봤는데 특히 이런 범죄가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도 완벽한 픽션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좀 모티브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2년 전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조선족 한족 마작방 살인사건 알아봤고요. 준비해놓은 게 많으니까요. 몇백 개 있습니다. 이거 시간 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